퍼슨 클래스를 우리가 만들 때, 퍼슨 클래스를 만들 때 이름을 전달을 해야지만 퍼슨 클래스가 생성될 수 있도록 생성자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 퍼슨 클래스를 상속받는 비즈니스 퍼슨 클래스에서도요, 생성자를 호출할 때 퍼슨한테 이름을 넘겨줄 수 있어야 되겠죠. 맞습니까? 이름을 넘겨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름을 전달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름을 전달받아야 그 이름을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한테 넘겨줄 수가 있겠죠. 맞아요? 맞죠? 그래서 이걸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부모 클래스에 무엇을 init 메서드를 직접 호출하면서 네임을 전달을 해버리면 되겠죠. 그렇죠? 호출할 때 아규먼트 네임을 전달해주면 되겠죠. 맞아요? 자, 그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부모 클래스 이름 부를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슈퍼 점 메서드 이름은 언더스코어 init 여기에다 뭘 넣어준다? 전달받은 네임을 그냥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전달받은 네임을 그냥 init한테 name 하고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바이패스 하면 되는 거죠. 누군가가 비즈니스 퍼슨을 생성할 때 홍길동이라고 하는 이름을 넘겨줄 텐데 그 이름을 그냥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한테 바이패스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부모 클래스의 메서드가 아규먼트를 가지면 아규먼트 전달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름이라는 것 말고 추가적으로 속성을 더 추가하고 싶어요. 어느 회사 다닌다 라고 하는 거를 더 추가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가 컴퍼니라고 하는 아규먼트를 전달받자 이거죠. 컴퍼니라고 하는 아규먼트를 전달받아서 그 아규먼트를 사용하면 되는 거죠. 어떻게? 이거는 내가 저장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회사 이름은 사람이 저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회사원이 저장할 수 있는 속성인 거죠. 모든 사람이 회사를 다니는 건 아니니까. 학생은 회사를 다니지 않잖아요. 공무원이나 군인, 회사 다니는 거 아니죠. 공무원은 공공기관, 군인은 군대를 다니는 거지 회사를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컴퍼니라고 하는 속성을 가질 수 있는 클래스는 person이 아니라 비즈니스 person이란 말이에요. 비즈니스 person에서 속성을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달받은 그 아규먼트는 비즈니스 person에서 저장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름을 전달받아서 이름은 부모 클래스한테 넘겨버리는 거예요. 부모가 저장해 주세요 하고. 회사 이름은 이거는 부모가 저장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내가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 객체가 이름이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객체가 되고 나는 부모로부터 이름을 물려받았고 비즈니스 퍼슨은 부모로부터 이름이라고 하는 속성을 물려받았고 컴퍼니라고 하는 추가적인 속성을 더 갖고 있는 객체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메서드도 오버라이드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매직 메서드라고 얘기하는 그런 메서드들도 얼마든지 오버라이드 할 수 있습니다. 오버라이드 하실 때에는요. 이름만 같으면 됩니다.
파이썬에서는요, 메서드를 오버라이드 하실 때 부모 클래스의 메서드의 이름과 이름만 동일하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파라미터 개수나 그런 것들은 상관이 없어요. 파라미터 이름이나 파라미터 개수들은 상관이 없고요. 메서드 이름만 같아 버리면 덮어 써버려요. 중요한 것은 특히나 이 init은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부모 클래스가 생성자가 호출될 때 반드시 전달을 받아야 되는 값이 있어야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사람을 만들 때는 이름이 있어야 된다거나 뭐 리스트를 만들 때는 어떤 값들이 있어야 된다거나 그런 값들을 전달받아야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에는 child 클래스에서 부모가 전달받아야 되는 값을 아규먼트로 선언을 하세요. 그리고 그 아규먼트에 전달된 값을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한테 그냥 바이패스 넘겨버리세요. 그러면 부모 클래스의 객체가 생성이 될 때 그 속성이 부모 클래스에 저장이 돼요. 그리고 내 부모 클래스에는 저장할 수 없고 나만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속성은 별도로 만드세요. 그게 init 메서드가 해야 될 일이에요. 순서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파이썬에서는요, 얘를 먼저 하고 얘를 하나, 얘를 하고 얘를 하나 크게 순서는 상관없어요. 네. 근데 다른 언어는 그렇진 않아요. 이게 객체지향 언어들이 종류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자바라든가 C++이라든가 뭐 여러 개의 언어들이 있어요. 근데 다른 언어에서는 이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언어들이 있어요. 부모 클래스를 먼저 초기화하고 child 클래스를 나중에 초기화한다 라고 순서를 지켜야만 되는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지만 파이썬은 그렇지 않아요. 파이썬은 그렇지 않아서 요거는 꼭 지켜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네, 네, 좋은 질문이셨고요. 자, 그러면 비즈니스 펄슨이 바뀌었으니까 여기를 다시 한번 실행을 할게요. 자, 여기 셀이 다시 한번 실행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길동이라고 하는 그 비즈니스 펄슨을 생성하는 코드가 실행이 될 수 있을까요? 실행이 될 수 없을까요? 이미 답이 나왔죠? 에러가 나죠. 왜 에러가 납니까? 에러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힌트가 나와 있죠. 컴퍼니. 그죠? 첫 번째 아규먼트 어디로 간 거예요? name. 두 번째 아규먼트가 빠져 있네요. 컴퍼니에 전달되어야 될 아규먼트가 없죠. 그래서 에러가 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는 비즈니스 펄스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이닛을 보여주지 못해요. 그죠? 생성자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init 메서드를 호출하는 게 아니라 child 클래스인 비즈니스 펄슨이 가지고 있는 init 메서드를 호출하게 되는 겁니다. 재정의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 있는 파라미터의 개수와 맞춰서 보내주셔야 됩니다. 여기 IT will이라고 할까요? 자, 이렇게 하면 얘는 생성이 돼요. 생성이 되고 밑에 있는 메서드 호출할 수 있죠. 저는 홍길동입니다. 저는 회사원입니다. 자, 그럼 여기도 살짝만 고칠까요? 여기를 이렇게 고칠게요.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셀프 점 컴퍼니 회사 이름도 같이 써주는 거죠. 저는 무슨 회사원입니다. 이렇게. 자, 다시 한번 고칠게요. 다시 한번 수정하시고 길동이 다시 한번 만들어 주시고 길동이를 출력을 하면 저는 홍길동이고요. IT윌 회사원입니다. 라고 출력을 해줍니다. 여기가 바뀌었으니까. 네, 여기 컴퍼니를 여기
아마 질문 주신 게 여기를 질문을 주신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이게 에러가 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길동은 여기 네임으로 가는데 여기 컴퍼니에 가야 될 값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우리가 기본값을 만든 것도 아니잖아. 컴퍼니는 0. 뭐 이런 식으로 기본값을 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기본값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줘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에러가 있는 거고요. 에러가 있는 거고 여기에 만약에 뭐 IT will 이런 식으로 주게 되면 첫 번째 아규먼트는 첫 번째 파라미터로 두 번째 아규먼트는 두 번째 파라미터로 전달이 되고요. 조금 다르게 그려볼까요? 첫 번째 아규먼트는 이렇게 전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규먼트는 이렇게 전달이 되고요. 첫 번째 아규먼트는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 그냥 바이패스. 슈퍼클래스를 초기화할 때 그냥 사용이 되고 내가 저장하진 않았어요. 즉 비즈니스 퍼슨이 저장하진 않았고요. 컴퍼니는 어떻게 사용이 됐냐면 여기서 사용이 됐어요. 내가 컴퍼니라고 하는 속성 하나를 만들어서 컴퍼니라고 하는 변수를 저장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질문하신 내용이 이거겠죠? 네. 이렇게 하시면 이것도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 우선 자식 클래스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child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parent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parent가 먼저 만들어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비즈니스 퍼슨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 person을 먼저 만들어요. 먼저 사람이 되거라 그러는 거죠. 그리고 나서 메모리를 또 확보를 해요. 무슨 메모리를 확보를 하냐 하면 비즈니스 퍼슨만이 갖는 독특한 좀 더 스퍼시픽한 속성이나 함수들을 저장하기 위해서 메모리를 확보를 해요. 그러니까 메모리를 두 개를 확보를 하는 거예요. 회사원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생성자를 호출하면 그 부모 객체인 person 객체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메모리 주소를 확보를 하고요. 그리고 컴퍼니라든가 say hello 같은 그런 기능들을 저장하기 위해서 또 별도로 메모리 공간을 확보를 해요. 자, 이렇게 메모리를 확보한 다음에 init 메서드를 호출하는 거예요. 메모리를 확보한 다음에 init 메서드를 호출했죠. 여기서 무슨 일을 하냐면 부모의 init을 호출해요. 부모의 init은 부모는 이름을 가져야 된다라고 속성을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홍길동이 바이패스 되면서 여기 홍길동하고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hello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는 거고요. 이게 부모 객체. 그리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죠. init 메서드는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무엇을 하죠? 자기가 컴퍼니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요. 컴퍼니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면서 무엇을? 전달받은 값 IT will이라고 하는 거를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뭐가 있냐면 여기도 say hello가 있어요. 요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그러면은 여기를 찾아가는 이 주소를 찾아갈 수 있는 이름이 그 이름이 뭐냐면 길동이에요. 길동. 자, 길동이를 찾아가서 say hello를 불렀어요. 길동이를 찾아가서 hello를 불렀어요. hello는 무슨 일을 하냐면 부모를 찾아가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hello를 찾아가요. 자, 이게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부모와 child는 연결이 되어 있어요. 찾아갈 수 있도록. 객체 이름이 있으면 child를 찾아가고 그 child에서 부모를 찾아갈 수 있도록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 올라가서 부모의 hello를 실행을 하고요. 여기까지. 부모의 hello가 끝나고 나면 자기가 할 일을 해요. 그게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되셨습니까? 길동이는요. 이렇게 해서 만든 길동이는 점 해보세요. 점 해보시면은요. 네임 누가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 네임 있어요? 없어요? 여기 네임 없죠? 그쵸? 셀프.점 컴퍼니만 있지 셀프.점 네임은 없잖아요. 셀프.점 네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보여줘요? 네임을 보여줘요. 부모한테 물려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컴퍼니도 보여줘요. 컴퍼니 누가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길동이라고 하는 객체 이름으로 접근을 하면 부모가 가지고 있는 속성, 내가 가지고 있는 속성, 부모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 내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보여주는데 이름이 같아버리면 누구만 보여준다? 내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 이름만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십니까? 제가 질문 드릴까요? 혹시 질문하신 분이 이거를 질문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회사를 다니는 회사원이긴 한데 컴퍼니 이름을 안 줘도 회사원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뭐 BP라고 할까요? BP? 비즈니스 퍼슨이라고 만들고 싶은데 뭐 아무개 뭐 이렇게 했는데 회사 이름을 안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가능하려면 이 코드가 에러 없이 실행이 되려면 여기 있는 이닛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디폴트 값을 주시면 돼요. 디폴트 값을 주시면 되고요. 근데 회사 이름에는 숫자가 오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이렇게 주셔야 돼요. 네, 이렇게 주시게 되면 얘가 정상적으로 호출돼요. 정상적으로 호출되고 bp.say hello를 호출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뭔가를 잘못 눌러버린 것 같아요. 초기화가 다시 돼버리고 있네요. 처음부터 다시 실행하겠습니다. 런타임 모두 실행. 모두 실행. 네. 죄송해요. 네. 자, 여기를 실행해 보면 이렇게 되죠. 저는 아무개입니다. 저는 0회사원입니다. 0회사원입니다. 좀 이상하죠? 그죠? 네. 회사하면 회사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죠? 자, 이런 경우에는 0을 주시는 것보다는요, 넌을 주시는 게 더 좋아요. 없다. 이것도 기본값이에요. 없다라고 하는 것도 기본값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 이게 가능해요. 가능하고요. none이라고만 나와요. none 회사원입니다. 둘 다 이것도 썩 마음에 들진 않지만요. 이렇게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디폴트 아규먼트로 none을 쓰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전달하지 않아도 될 때에는 none, 무엇인가를 전달할 때에는 스트링이나 이런 어떤 객체를 넘겨야 되는 경우에 숫자 0으로 사용하기보다는 none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거 none도 디폴트 아규먼트예요. 없다라고 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디폴트 아규먼트입니다. 네. 여기까지를 질문을 주셨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를. 이런 트릭 되게 많이 사용합니다. 이런 트릭을.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이것도 되게 좋은 질문이셨고요. 질문 없으십니까? 네, 질문 없으시면 이번에는요. 제목을 하나 넣고요. 상속. 어차피 상속을 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만 할게요. is instance method.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is instance method. 이거 메서드 아닙니다. 메서드 아니고요. 함수예요. 함수. 함수와 메서드 차이점은 뭘까요? 함수는 이런 게 함수죠. 그렇죠? 함수는 호출할 때 앞에 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변수 이름이 없어요. 정확하게는 객체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호출하는 게 함수예요. 이게 함수. 이것도 함수기는 해요. mass.square root 이것도 함수기는 해요. 자, 근데 앞에 있는 mass라고 하는 거는 변수 이름인가요? 앞에 있는 mass는 변수 이름이 아니죠. 이거는 무슨 이름이에요? 뭐의 이름이에요? 모줄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모줄 이름인 거예요. 스퀘어 루트라고 하는 함수가 정의되어 있는 라이브러리 이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math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안에 스퀘어 루트라고 하는 함수가 정의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변수 이름이 아니에요. 이건 주의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모줄 이름 다음에 바로 함수 이름이 나오거나 아니면 프린트처럼 그냥 바로 이렇게 함수 이름 써가지고 바로 호출하는 거. 얘네들은 함수고요. 얘네들은 함수고 메서드는 뭐예요? 메서드라고 하는 것은 뭔가 객체가 먼저 만들어진 다음에 만들어진 객체에서 점 찍고 사용하는 거. 이게 메서드예요. 메서드와 함수 차이점 아시겠죠? 함수가 더 넓은 개념이에요? 메서드가 더 넓은 개념이에요? 함수가 더 넓은 개념이에요. 함수 중에 특별한 종류의 함수죠. 어떤 특별함이 있는 건가요? 메서드라고 하는 것은.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함수다. 라고 해서 함수의 한 가지 종류가 메서드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함수입니다. 메서드가 아니에요. is instance. 그러니까 is instance는 어떻게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is instance 이렇게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 is instance 함수는 일단 설명을 먼저 좀 드릴게요. 설명을 먼저 좀 드리면 다음과 같이 사용을 합니다. 어떤 오브젝트, 어떤 객체가 어떤 클래스의 타입인지 아닌지를 리턴하는 함수예요. 어떤 클래스 타입이면 true를 리턴해 주고요. 어떤 클래스의 타입이 아니면 false를 리턴해요. 그러니까 불리한 값을 리턴해 주는 함수예요.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리스트 하나 만들어 볼까요? array라고 하는 이름으로요.
리스트 1, 2, 3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두 가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is instance 그리고 array. 자, 보시면 오브젝트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 쓰라고 되어 있어요. is instance를 사용하실 때에는 객체, 즉 변수 이름. 여기 오브젝트라고 되어 있으면요, 여기에는 변수 이름을 주시면 돼요. 변수 이름을 주시고 클래스라고 되어 있으면요, 클래스 이름 주시면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리스트 이렇게 해볼까요? 리스트 뭐라고 출력하죠? true라고 출력하죠. 이거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array라고 하는 오브젝트는 리스트라고 하는 클래스의 인스턴스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타입이라고 하지 말고 인스턴스라고 할까요? 인스턴스인지 아닌지. 어떤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맞으면 true, 그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아니면 false로 리턴하는 메소드. array라고 하는 변수는 리스트라고 하는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맞죠? 리스트 타입이 맞죠? 그러면 true예요. true. 이렇게 출력해 볼까요? is instance array가 딕셔너리인가요? 라고 물어볼까요? 자, 이거 딕셔너리예요? 딕셔너리 아니에요? 딕셔너리 아니죠? 그러면 얘는 뭐라고 출력할까요? 당연히 false. false. 자, 이해되십니까? 어렵지 않죠? is instance가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쵸? 네. 조금만 더 해볼까요? 조금만 더 해보면 숫자도 가능해요. 숫자도 가능합니다. n, 1 이렇게 할게요. 이거는 정수를 저장하는 변수잖아요. print is instance n이라고 하는 변수가 int가 맞나요? 라고 물어보면 true. 그렇죠? print is instance n이 float이 맞나요? 라고 물어보면 false. 이해되시죠? n이라고 하는 변수가 int라고 하는 클래스의 인스턴스인가요? 네, 라는 뜻이고요. n이라고 하는 변수가 float이라고 하는 클래스의 인스턴스인가요? 아니요, 라고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상속과 is instance는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속과 is instance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자, 위쪽에서 우리가 만들었던 게 있어요. 뭘 만들었냐면 사람 만들지 않았나요? 사람? 쌤. 쌤은 person이라고 만들었죠. 아, 새로 만들까요? 위쪽이랑 이렇게 하면 복잡하니까 코드 왔다 갔다 하면서 보기 좀 그러니까요. 여기서 만들어 버릴게요. 자, 클래스 하나를 간단하게 정의를 할게요. 클래스. 자동차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패스.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뭐 속성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건너뛸게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 is instance만 테스트를 해보기 위한 거니까요. 자, 자동차 종류에는요, 뭐가 있을까요? 자동차에 좀 더 자동차가 보편적인 개념이라면 자동차 중에서 조금 더 스퍼시픽한, 조금 더 덜 보편적인, 좀 더 특수한 종류의 자동차. 제가 만약에 지금 타고 있는 자동차를 폐차하고 새로운 자동차를 산다면 전기 자동차를 살 것 같아요.
엘렉트릭카는 전기 자동차는 자동차 중에 일부죠. 맞습니까? 그렇죠? 전기 자동차는 엘렉트릭카 자동차의 하위 부류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전기 자동차를 만들 때에는 자동차를 상속받아서 만드시는 게 좋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바퀴가 있어야 되고요. 바퀴로 굴러가니까 엔진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핸들이 있어서 조작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엑셀이 있어서 속도 조절할 수 있어야, 브레이크 있어서 속도 조절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엑셀과 브레이크를 가지고. 이런 것들이 자동차가 가져야 될 특징이죠. 일렉트릭카, 전기 자동차라고 해서 그런 특징이 없는 거 아니죠. 전기 자동차도 바퀴 있고요. 엔진 있고요. 그렇죠? 핸들 있고요. 엑셀, 그 다음에 브레이크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전기 자동차에는 자동차가 가지고 있지 않는 특별한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 배터리를 달아야 돼요. 전기가 있어야만 가는 자동차예요. 그렇죠? 자동차는 휘발유로 가는 자동차가 있을 거고요. 휘발유로 가는 자동차는 연료통이 있어야 돼요. 휘발유를 저장하는 연료통이 있어야 되고요. 디젤로 운전하는 자동차는 디젤을 저장하는 연료통이 있어야 돼요. 전기로 움직이는 자동차는 연료통 따로 없이 연료통 대신에 뭐가 있어야 돼요? 배터리가, 전기를 저장하는 배터리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상속관계로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뭐 휘발유 자동차든 경유 자동차든 전기 자동차든 모든 자동차들이 가져야 되는 공통적인 특성들을 카라고 하는 클래스로 다 만들어 버리고, 전기 자동차는 자동차다라고 하는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전기 자동차는 자동차이다 라고 하는 is A 관계가 성립하죠. 그렇죠? is A 관계가 성립하잖아요. is A 관계가 성립하니까 전기 자동차를 자동차의 서브 클래스로 만들면 된단 말이에요. 공통적인 특징들은 슈퍼 클래스인 카로부터 다 상속을 받고, 공통적인 거기서 조금 더 확장을 하면 되는 거죠. 배터리라고 하는 거를 확장을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자동 운전, 자동 운행 기능 뭐 이런 것들을 더 확장을 하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클래스가 있다라고 할게요. 자, 이런 클래스가 있어요. 자, 이렇게 두 개의 클래스를 정의를 했습니다. 자, 주차장에 1번 자동차가 서 있어요. 카 클래스의, 카라고 하는 클래스의 인스턴스죠. 생성한 거죠. 맞아요? 그렇죠? 자, 프린트 해볼게요. 무엇을 프린트 할 거냐면 is instance를 프린트 할 거예요. 자동차 1번은 카 1이라고 하는 객체는 자동차인가요? 하고 물어본 거예요. 뭐라고 나올까요? 자, 그 다음에 자동차 1번은 electric car인가요? 하고 물어봤어요. 두 개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결과는 true, 두 번째 결과는 false죠.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자, 주차장이 이렇게 있어요. 주차장이 있는데 라인이 그려져 있고, 여기 주차장에 자동차가 한 대가 서 있어요. 얘의 이름이 카 1번이에요. 얘 1번이 카 1번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뭐냐면 카 1번은 자동차예요? 하고 물어본 거예요. 맞죠? 근데 자동차 1번은 전기차인가요? 하고 물어본 거예요. 자동차라고만 생성이 되어 있지, 그죠? 이 자동차가 전기 자동차인지 휘발유 자동차인지 몰라요. 모르죠? false.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번에는
이번에는 새로운 자동차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테슬라라고 만들었어요. 뭐라고 만들었냐면 엘렉트릭 카라고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똑같이 프린트를 하시는데 is instance 테슬라는 자동차인가요? 하고 물어봤고요. 다시 한번 is instance 테슬라는 전기 자동차인가요? 하고 물어봤어요. 자, 여기서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출력 결과가 뭐라고 나올까요? 둘 다 true죠. 둘 다. 자, 옆칸에 자, 왼쪽에 있는 자동차는 카 1번이었어요. 카 1번이었고 오른쪽에 자동차가 한 대가 더 서 있, 또 다른 자동차가 서 있어요. 또 다른 자동차가 서 있는데 얘는 테슬라예요. 테슬라는 자동차예요? 맞아요, 틀려요? 테슬라 자동차잖아요. 테슬라가 비행기거나 배거나 자전거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추루란 말이에요. 테슬라는 전기 자동차에 맞잖아요.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객체가 생성이 되어 있는데 그 객체가 서브 클래스 변수로 서브 클래스의 인스턴스로 생성이 되어 있으면 그 변수는 즉 그 객체는 이 객체는 일렉트릭카 전기 자동차인 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전기 자동차는 자동차잖아요.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가 자동차인가요? 하고 물어보는 것도 true를 리턴한다는 얘기예요. 둘 다 리턴한다는 얘기예요. 둘 다. 그래서 is instance가 어떤 슈퍼 클래스의 타입인지 아닌지를 검사할 때 보통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슈퍼 클래스로 생성해 놓고 부모 클래스로 생성해 놓고 자식 클래스냐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어떤 클래스로 생성이 됐는데 그거에 상위 클래스 타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를 물어볼 때 보통 is instance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왜 둘 다 true가 나오는지 아시겠죠? 이거를 외우려고 하시면 안 돼, 절대로. 이거 절대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 테슬라라고 하는 변수는 전기 자동차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테슬라라고 하는 거는 자동차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인스턴스인 거예요. 자동차의 인스턴스인 거예요. 테슬라는 전기 자동차예요? 맞죠? 그럼 전기 자동차라고 일렉트리카라고 하는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건 안 돼요. 카 1번이라고만 만들었단 말이에요. 카 1번을 카라고만 만들었어요. 자동차라고만 만든 거예요. 자동차인가요? 하고 물어보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자동차의 객체를 생성했는데 그 객체를 가지고서 자동차의 인스턴스가 맞아요? 하고 물어보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자동차한테 전기 자동차예요? 하고 물어보면 전기 자동차일지 아닐지 어떻게 알아요? 주차장에 서 있는 자동차가 휘발유 자동차인지 경유 자동차인지 전기 자동차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 자동차가 일렉트릭 카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지금 상태로만 보면 일렉트릭 카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false.
그래서 이건 절대 외우는 게 아닙니다. 카로 생성했으면 카인 거는 너무나 당연하고요. 자동차가 전기 자동차냐 이 말이 맞지 않으면 그거는 false. 자, 일렉트리카로 생성을 했어요. 일렉트리카로 생성을 했으니까 일렉트리카인가요? 물어보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 이건 밑에가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위쪽은 전기 자동차 보고서 전기 자동차를 보면서 이거 자동차인가요? 물어보면 자동차인 거 당연하죠. 추루라고 나오는 게 당연한 얘기란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is instance를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마치 우리가 언어를 받아들이듯이 생각을 하시면 그 결과가 true가 나올지 false가 나올지를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 절대 외우는 거 아니에요? 네. 질문 있으십니까?